안녕하세요. 저는 청소년 자치기구 누리다에서 활동 중인 이혜원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여성 최초로 해양경찰이 되신 박경순 총경님을 모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1986년 해양경찰 최초 여성 경찰관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7년 최초 순경으로 진급하였고, 울진 해양경찰서장, 또 평택 해양경찰서장을 역임하고 36년 2개월 동안 근무하다가 올해 2022년 6월 30일 정년 퇴임을 한 총경 박경순입니다. 또한 저는 1991년 시인으로 등단하여 제24회 인천 문학상 등을 수상하고, 그 바다에 가면 바다에 남겨놓은 것들, 이제 창문에는 일만 남았다, 새는 앉아 또 하나의 시를 쓰고 등 4권의 시집을 낸 시인이기도 합니다. 오늘 날씨가 많이 덥죠? 먼 길 걸음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해양경찰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요? 네, 해양경찰은 첫째 해양주권 수호입니다. 독도나 이호도 등 해양 영토를 지키고 주권 수호를 위해 바다 위에서 경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해상에서 선박들이 안전하게 입차량하고 또 입차량할 수 있도록 선박 교통 간제 업무와 유선, 도선, 낚싯배 등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다중 이용 선박 안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해양 범죄에 대한 수사, 정보 활동, 그리고 미리, 또 밀수, 해적 등 국제성 범죄 단속을 하고 있으며, 또 네 번째로는 해양에서 선박이 충돌하거나 또 침몰하거나 화재 등 여러 가지 사고가 났을 때 수색을 하고, 그리고 구조를 하고, 태풍 등 해양 재난 등에 대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양 오염 예방 및 방제 활동입니다. 바다에서 오염 사고가 났을 때 해양 오염을 조사하고, 그리고 사고가 나지 않도록 예방하고, 사고가 났을 때는 오염 사고를 총동원해서 수습을 하는 업무를 하고 있답니다. 네, 그러고 일반 경찰 및 해군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해양경찰, 일반 경찰과 해양경찰은 하는 업무는 거의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첫째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또 둘째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고, 셋째로 범죄 수사 및 각종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같은데, 해양경찰은 아까서 말씀드렸듯이 바다에서 여러 사항을 또 수행하고 있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해군은 강력한 해군력을 보유함으로써 적의 전쟁, 도발을 억제하고, 또 해양을 통제하고, 해상 교통로를 보호하고, 또 유사시에는 바다로부터 군사력을 투입해서 바다를 지키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다양한 직업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해양경찰이라는 꿈을 꾸게 되신 계기는 무엇인가요? 네, 저는 제복에 대한 그런 동경이 있는데, 특히 제 고향이 인천이에요. 그래서 인천에서 바다를 많이 봐왔는데, 우연히 해양경찰 여성 경찰관 모집 공고를 보고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해양경찰이라는 일을 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이고 힘들었던 점이 있으셨다면 무엇인가요? 네,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2011년도에 태안해양경찰서 1507 경비함정에서 부함장으로 1년 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를 불법으로 이렇게 침범하는 중국 어선을 단속하는 일이었는데, 제가 그때 근무하면서 13척의 중국 어선을 단속했는데 바다를 지켰다는 그런 일이 참 보람이 있었고요. 또 힘들었던 점은 2018년도 울진 해양경찰서장으로 근무하면서 10월경에 태풍 콩레이가 왔어요. 그래서 콩레이 왔을 때 어선들이 한 15척이 한꺼번에 이렇게 유실이 돼서
그 15척을 찾느냐고 또 많이 고생을 했고, 또 어민들이 여러 가지 15척 다 부서지고 막 이래서 어민들이 막 안타까워하고 재산상의 손실을 많이 봐서 그때 참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많이 힘드셨겠어요. 다음 질문입니다. 해양경찰 일을 하시면서 해양경찰이라는 직업의 매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치안 수요가 바다 대상인데 그 넓은 바다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킨다는 것은 참 매력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자신이 노력하면 진급도 잘할 수 있고 또 자기개발도 할 수 있는 좋은 직장이죠. 특히 경비함정을 타고 우리 바다를 지킨다는 일과 또 바다에서 사고가 났을 때 어민을 구조하고 우리 국민을 구조하고 이런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서 커다란 이렇게 매력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해양경찰이라는 직업에 퐁당 빠져버릴 것 같네요. 네, 다음 질문입니다. 해양경찰이 되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하셨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해양경찰이 꿈인 친구들에게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1986년도 이전에 경찰이 되기 위해서 학원을 좀 다녔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옛날에 비해서 여러 가지 단계가 복잡한데 해양경찰은 이렇게 근무하는 게 파트가 좀 많아요. 예를 들면 경비함정도 있고, 그다음에 홍보, 또 사람을 전문적으로 구조하는 구조, 구급, 또 외국어, 중국어나 영어나 이런 특채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정보통신, 요새 컴퓨터 뭐 여러 가지 전문 인력을 이렇게 많이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해양경찰이 꿈인 친구는 내가 어느 분야에서 일을 할 것인가 잘 보고 그 분야에 필요한 그런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채용 면접 시험에서는 자격증이 있으면 또 가산점을 최대 5점까지 줘요. 그래서 예를 들면 컴퓨터 활용 능력 1, 2급, 또 워드 프로세스 1급, 인명구조요원, 또 일종 대형 운전면허 이런 걸 가지면은 또 가점이 1점씩 되고 해서 그 가점 부분을 여러분이 이제 평소에 공부를 해서 자격증을 취득을 하고, 특히 경찰은 체력을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순경을 맨 처음에 뽑을 때 체력 검정을 봐요. 그래서 특히 수영인 경우에는 남자는 50m를 130초 이내에 완주해야 되고, 또 여성인 경우는 150초 동안에 50m를 갔다 와야 되기 때문에 평소에 수영 같은 거는 열심히 노력을 하고, 그다음에 100m 달리기, 또 윗몸 일으키기, 또 팔굽혀펴기 운동을 꾸준히 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해양경찰 채용 절차를 보면 맨 처음에 필기시험 보고 적성 검사하고 체력 신체 검사하고 또 면접 보고, 그래서 최종 합격자가 나오는데 해양경찰을 꿈꾼다면 그렇게 가산점 공부도 하고 그다음에 수영도 해서 해양경찰이 꼭 되도록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해양경찰이 되기까지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네요. 다음 질문입니다. 극녀의 기관이라 불리던 해양경찰청에 첫 여경으로 들어가셨을 때 동료들의 시선은 어떠셨나요? 네, 저는 1986년 5월 1일 날 첫 출근을 하였는데, 그 당시 지금은 해양경찰청이지만 그 당시는 해양경찰대였어요. 그래서 해양경찰 대장님께서 직접 이렇게 순경 계급장도 달아주시고, 또 처음으로 이제 여경이 딱 2명 이제 임명이 되었는데, 직원들도 처음 와서 그런지 잘 대해주셔서 큰 어려움 없이 아주 열심히 재미있게 근무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성으로서 첫 해양경찰서장이라는 높은 자리에 오르기까지 쉽지 않은 과정이었을 것 같은데요.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 저는 늘 메모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내가 할 일을 꼼꼼하게 챙기고, 혹시 누락된 일이 없나, 또 내가 또 잘못된 지시를 내린 게 없나 이렇게 꼼꼼히 살펴보고 했던 것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좋은 걸음이 된 것 같습니다. 특히 저는 지휘관으로서는 그 마마 리더십,
그렇게 따뜻한 리더십을 발휘해서 직원들과 소통하고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따뜻하게 직원들도 대하고 또 어민들이나 이런 일반 국민들도 대할 때도 항상 정성을 다해서 업무를 하였습니다. 특히 울진 해양경찰서장 할 때에는 파출소 직원이나 이런 직원들이 생일일 경우에는 그 직원들이 근무하는 시간에 맞춰서 손편지도 쓰고 그다음에 생일 케이크도 직접 내가 토요일이나 일요일 마다하지 않고 이렇게 생일 케이크도 갖다가 주고 같이 축하도 해주고 했던 게 직원들은 너무 고마워하고 그 편지를 읽고 순경들 같은 경우에는 서장님 저 열심히 더 일하겠다고 이렇게 막 자기 다짐도 이렇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했던데 그런 게 아마 이 마마 리더십이 사람들 마음을 좀 많이 움직이게 해서 그 경찰서장 업무도 잘 맞출 수 있었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인으로도 활동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시상은 주로 어떨 때 떠오르시나요? 그 시상은 뭐 이렇게 특정한 시간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일상 업무를 하면서 문득문득 이렇게 생각이 나면 요새 휴대폰 있잖아요. 그 메모 기능에다가 단 몇 줄 써놓고 그리고 이제 집에 가서 저녁 때 잠들기 전에 시장 노트에다 이렇게 정리하는 거 하고 특히 이제 그 2011년도 바다에서 근무할 때는 그때도 이제 이렇게 그때는 더 많이 이렇게 해놨다가 이렇게 1년 동안 묵혀놨다가 그 다음 그때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정리를 한 게 있는데 늘 그리고 또 비가 오면 또 이렇게 좀 아직도 소녀 같은 마음이 남아 있어서 그때 또 글을 좀 많이 쓰고 합니다. 특별히 뭐 언제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총경님을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궁금합니다. 저는 그 매년 새해 아침이면 그 목표를 한 20개 정도 세워요. 그러면 그 목표를 위해서 또 세부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목표를 달성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뭐 허비할 시간도 없고 이렇게 딴 데로 셀 길도 없고 그렇지만 목표 20개가 다 이루어지는 적은 거의 없어요. 보통 연말 되면 한 13개에서 15개 정도만 이루고 나머지는 못 이루는데 그래도 그 목표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4권의 시집 발간하는 것도 있고 또 행정학 박사도 취득을 2019년도 했거든요. 그리고 또 플룻 연주 이래서 이렇게 큰 목표 세우고 작은 목표를 세워서 그 목표를 이렇게 따라가는 게 나를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그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래서 자신이 얼마나 자신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에 따라서 이룰 수도 있고 목표를 이룰 수도 있고 목표를 이루지 못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 의지에 따르려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이렇게 목표를 세우면 최선을 다해서 그 목표를 향하여 움직이는 그 끈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런 말이 있어요. 영원히 살 것처럼 꿈을 꾸고 내일 죽을 것처럼 오늘을 열심히 살자 이런 말이 있는데 청소년은 지금 하얀 도화지에 아무것도 그림이 안 그려지고 이쁜 그림을 그리려고 준비하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항상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작은 일부터 하나씩 실천하면 여러분이 이 다음에 20대가 되고 30대가 되고 저처럼 60대가 될 때 아 나는 열심히 살았어 이렇게 자신을 이렇게 격려해주고 자존감을 높게 해줄 수 있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청소년은 꿈을 꾸고 그리고 열정을 가지고 그 꿈을 향하여 한 발씩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열정을 가지십시다. 네, 이렇게 받은 질문들을 모두 질문해 보았는데요. 궁금한 점들이 모두 해소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박병순 총경님과의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